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연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연대라는 가치가 원래 진보정당 운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연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좀 편향된 입장들에 대해서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연대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구현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회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산업 영역이죠. 물론 이제 경제 영역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산과 서비스 활동이 직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산업 영역, 노동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어떻게 연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이 일하고 또 살아나가려면은 자신의 집이 있고 그리고 가족 생활이 펼쳐지는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지역이라는 차원이 항상 이제 수도권 전체 국가의 중심 이런 쪽에 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차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연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래 진보정당의 고유한 영역인데요. 뭐냐? 법률이나 예산 같은 중앙정부의 결정들을 통해서 국가 전체, 국민 경제 전체에 어떻게 하면은 연대를 퍼뜨려 나가고 국가의 운영 원리 자체를 연대에 기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국가 전체 차원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산업 영역. 노동운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이죠. 그리고 진보정당은 노동운동과 항상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이 산업 영역에 개입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크나큰 약점이 있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 체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죠. 기업별 노동조합조차도 없었던 시절에는 실은 지금보다 연대의 틀이 더 협소했던 거죠. 노동조합이란 것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차원에서 보면은 연대를 강화하려는 엄청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연대를 강화한다고 틀을 넓혀놨지만 그 틀이 더 넓어지지 않고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그 연대는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연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극히 일부분, 어떤 특정 집단만의 연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항상 연대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연대로 끊임없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그 순간부터 제대로 된 연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연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의 어떤 장벽을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좀 거기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대안으로 나오는 게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든 노동운동이 연대의 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넓어진 연대의 조직 형태로 얘기되는 게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노동운동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책임은 자본, 기업 측에 있죠. 커다란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협상하는 게 자신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별 협상을 기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입니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마치 2인 삼각처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 이 노동체제를 바꾸는데 같이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위험한 입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가려면은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진보정당이 자칫하면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노동운동이 여론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훈수를 두는 식으로 혹은 비난을 하는 식으로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이제부터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동지적인 입장에서 아픈 이야기로 들릴 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보정당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현재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는 처음부터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이분들한테는 아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그런 노동조합 형태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노동조합 형태가 한국의 보다 일반적인 노동조합 형태가 되도록 진보정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 물론 이전에도 정의당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보다 전면화해서 정의당이 해나갈 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진보정당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3섹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 지역에 노동조합도 포괄될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혹은 공제회, 이러한 국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흔히 이제 자발적인 결사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부문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사회, 하나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영역을 흔히 사회연대 경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전에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자구하려는, 스스로 구제하려는 노력으로 이러한 영역들이 많이 번성을 했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민주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전에 1970년대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발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연대 경제가 사회 전체의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노동운동 영역에서 진보정당이 노동조합과 협력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회연대 경제를 이루고 있는 많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의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사회운동의 더 큰 틀을 만드는 그런 활동에 정의당, 진보정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연대를 아래로부터 강화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진보정당이 하는 고유한 일은 법을 만들고 이제 예산을 정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기존에 진보정당이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특히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세금, 물론 정의당 당원 지지자 많은 분들은 당연히 증세 여론에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은 이런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연대적 원리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고, 그 증세를 통해서 21세기형 사회국가로서의 녹색 복지국가의 그런 활동들이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게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또 다른 고유한 과제일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 같은 데 조직화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우호적인 그런 대중,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우리부터, 그러니까 가령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겠죠. 바로 우리부터 이 증세를 우호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정의당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유한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진보 정당의 이제 노력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은 이제 당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 뭐 인구 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연대의 부족이라는 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발제문 사회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